네. 앞에서 이제 이민호 선생님께서 그 개념학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이제, 저희 학원 이제 시스템 설명과 이제 여름방학을 앞두고, 저희 학원의 이제 가장 큰, 무기이자 강점이죠. 그러니까 주 5일 방학특강하고, 그 방학특강에 특별히 개설되는 강의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아까 이민호 선생님 제가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든 건데, 이게 개념이라는 게 저도 생각해보면 예전에 실력정석을 배울 때, 물론 뭐 선생님이 처음에 개념을 되게 멋있게 설명해주면 알아듣는 거는 알아듣는 것 같긴 한데, 실제 그 개념이라는 게, 그러니까 말로 한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응용돼서 다음 단원이랑 연계가 돼서 본질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는 거는 최소한 3번 이상 스스로 문제를 풀었을 때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복습을 계속시키고 반복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풀게 하는 이유가 그런 것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의식이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강의식이나 자기주도나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질은 어쨌든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익히는 건데, 수학에서 가장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 스스로 익히는 과정은 스스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식 학원도 강의식만 하지 않아요. 강의하고 나중에 클리닉이 있고 스스로 풀고 하는 것들을 갖고, 저희도 특강을 중간에 해서 강의식을 하면서 어차피 그 본질적으로 아이들을 공부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강의식 특강을 하더라도 제가 이제 실력정석 빡특강 같은 걸 할 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앞에서 되게 멋있게 문제를 하는 것보다 이거를 알려준 다음에 스스로 다시 다 풀고 또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날 강의를 한 거를 다시 다 풀고 검사를 받고 가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이제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풀어보면서 개념을 익히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이제 심화 문제도 풀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기말고사가 되게 한창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순회중이랑 내정중은 기출 총평이랑 영상 같은 경우를 이제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밴드에도 올려놓고 했으니까 이제 그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순회는 문제를 좀 어렵게 냈어요. 그러니까 좀 낯선 유형의 문제를 한 3문제, 4문제 내고 시간이 부족해서 애들이 고생을 좀 했고요. 그래서 애들이 좀 순회중 시험 망한 애들이 저희 학원 지금 문의를 해서 들어온 애들이 좀 많은 편이고 내정은 문제를 좀 무난하게 냈다. 그냥 뭐 일반적인 대표 문제 있는 걸로 내서 크게 무리 없이 애들이 많이 잘 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샛별 같은 경우는 원래 굉장히 쉽게 나오는데 한두 문제 이번에 좀 까다로운 게 있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시험은 지금 한창 보고 있죠. 중간고사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동네 원래 트렌드랑 다르게 대진이 계산 복잡하지 않고 쉽게 나왔었고 뭐 낙생 되게 쉽게 나왔고 오히려 순회가 어렵게 나와서 기말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기말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지금 곧 대진고랑 중간고사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 관한 이제 고등학교 트렌드가 변한 거는 다음 주에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하게 될지 뭐 대면으로 하게 될지 설명회를 하게 될 고등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이제 하시는 그때 잠깐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앞으로 차차 이제 그거에 발맞춰서 저희가 애들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을 정의하는 말이죠. 메이저 수학 학원은 빡센 자기주도 수학 전문 학원, 뭐 개인 맞춤형 관리 수업으로 결과를 책임지는 학원이다. 이 이제 개인 맞춤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개인 맞춤형이란 건 학생 한 명한테 이제 개인 맞춤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 대비를 하더라도 어떤 학생은 쭉 시험 대비를 해서 저희가 시험 대비 워크북으로 놓는 걸로 5주 이상을 스스로 공부를 되게 내신 준비만을 위해서 문제 풀고 오답도 하고 심화 문제도 풀고 기출 문제를 풀게 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에 따라서는 너 내신 같은 경우 중등은 괜찮기 때문에 마지막에 2주 기출 문제만 풀고 가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뭐 고등학교 선행을 한다던가 이제 그거를 학생의 상황이나 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는 아이의 실력이나 그 다음에 학부모님과 이제 협의해서 저희가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 선행 진도를 나가거나 현행 공부를 할 때도 아이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러닝 커브가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좀 기다려줘야 되는 애가 있고 아니면 지금 좀 많이 좀 동기부여해서 많이 풀려야 되는 아이가 있고 문제를 나갈 때도 정석을 바로 연습 문제까지 풀 수 있는 아이가 있고 정석을 예제만 풀고 센으로 풀고 나서 다시 나중에 복습을 할 때 푸는 아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문제에 대한 감도죠. 그러니까 그 바로 어려운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가 있고 본인의 것으로
본인의 논리로 소화가 된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접할 수 있는 아이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봤기 때문에 그 아이랑 소통을 하면서 그걸 맞춰가지고 아이가 어쨌든 간에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자기의 논리로 소화하고 스스로 풀어서 알 수 있게끔 저희가 맞춰서 이제 수업을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서 저희는 빡세다고 하는 게 그 자체를 스스로 본인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좀 빡셀 수 있는 거죠. 숙제도 좀 많은 편이고, 숙제를 하고 왔을 때 채점을 보통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는데 채점을 시키고,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게 하는 오답을 항상 오답을 다 먼저 시켜서 있는 오답을 다 한 걸 검사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가장 보기 싫어하는 시험을 매일 보게 하면서 시간 맞춰 시험 보고 그 오답도 시키고, 이런 게 저희가 이제 빡세게 시킨다는 건데, 사실 그게 수학을 학습해서 본인이 가서 이제 그 기출 시험을 보고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어하지만 그거를 했을 때 본인이 성적이 나아지고 나아지는 걸 모습을 보였을 때는 그게 내가 고등학교를 가서 아니면 고등학교 학생 생활 중에서도 다음 시험에도 내가 이걸 해서 해야지라고 해서 나아지는, 그게 저희는 가장 좋은 모습이라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제 빡세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맞춤형이란 건 그런 것도 맞춤형이 될 수 있죠. 저희는 이제 각 학교 분당 지역에 있는 뭐 주요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대부분의 학교 학생들을 지난 한 10몇 년 동안 가르쳐 오고 했기 때문에 시험의 트렌드랑 그 학교 분위기, 선생님 바뀌었을 때 어떤지 아이들이랑도 소통을 많이 할 뿐더러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 강사들이 모여서 매번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같이 시간 내서 풀어보고 이게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는지 아이들이 여기를 왜 힘들어하는지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계속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 동네 주요 중학교들 있죠. 뭐 순회, 분당, 내정, 샛별, 뭐 요새는 운중, 판교, 불곡, 여기서 얘기 안 하면 또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들도 대부분 저희가 그런 걸 맞춰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관리 수업을 한다. 관리 수업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스스로 풀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공부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싫어하죠. 그러나 어쨌든 그 본인이 왔을 때 본인이 공부를 시켜서 했을 때 끝나고 났을 때 뿌듯해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이 힘들고 지치면 얼르고 달래서도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수업 시간에 뭐 태도를 해서 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습실, 테스트실도 다 지성자석제로 아이들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계속 파악을 하고, 조교들이 15분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느 좌석이 비었는지 나가는 것도 다 엄격하게 통제를 하는 이유가, 저희가 학원도 CCTV가 한 20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 자체가 참 미안한 얘기지만 세지 않고 여기 왔을 때는 공부를 스스로 끝까지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관리이고 빡센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본질, 모든 본질은 그렇게 해서 아이가 어떻게 수학을 공부를 하고 힘들지만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시험까지 봤을 때 성적이 오르는 걸 봤을 때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뤄내려고 노력하는 학원이다라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예전에 제가 설명할 때 말했던 건데 뭐 그냥 웃자고 보여드리는 거라 별 큰 의미는 없고요. 저희는 이제 무학년 개별 진도 이제 각 반에 이제 그 학년 학생 수준 구분 없이 담임제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근데 저희가 수업이 4시, 6시, 8시 타임이 있으면 4시에는 결국은 중학교 초반이나 초등학생, 6시에는 중등 고학년이나 고등학생들, 뭐 6시에는 고등학교 고학년들. 그래서 약간 분리가 되긴 하지만 각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으로 이 아이에 맞춰가지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무학년 담임제를 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개념 설명도 해주고 문제를 풀어주긴 하지만 그거를 오답을 하고 푸는 거는 스스로 하게끔 굉장히 좀 힘들지만 그렇게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 설명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강의식 학원을 안 해봤던 것도 아니고 제가 강의식 학원에서 강의를 해봤었는데, 강의식 학원에서 정석을 설명했을 때 큰 단원이 하나 있으면 그 안에 이제 한 소단원 3개가 있는데 결국 그 소단원 하나 설명하는데 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걸 저희가 설명을 해주고 거기 있는 부분을 스스로 풀어보고 또 모르면 다시 설명해주고, 문제를 계속 숙제를 풀어온 걸 가지고 내용을 모르겠으면 저희가 그거를 개념을 지금 걸 아니고 중학교 도형 개념이라도 가져다 다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본인의 개념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를 보면 그 개념이 그러니까 떠올릴 정도로 저희가 학습이 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숙제 검사는 저희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 숙제는 본인이 숙제를 하고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채점된 걸 옆에 저희가 이제 노트를 한쪽 면만 쓰는데 그 채점한 걸 오답을 옆에다 해서 그 오답이 완료된 것까지를 확인하면서 어쨌든 본인이 센을 푼다, 이 단원을 풀면
한 문제도 빠짐없이 끝까지 풀고 그걸 채점하고 오답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에 따라서는 선생님이 너 여기에 일단 대표 문제만 풀고 가고 나중에 다시 풀자. 이거는 맞춤형으로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지만 저희가 오답을 하고 하는 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완료하고 넘어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아까 그 이민호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뭐 셀을 몇 번 봤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검증이죠.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데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복습을 위한 셀에 대한 그 객관적인 테스트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실제 아이들이 가서 시험 볼 학교의 기출문제를 시간 재고 봤을 때 몇 점이 나오느냐죠. 그게 몇 년치를 봤을 때 점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아이가 그 시험 준비가 꽤 잘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100점이 아니라 하나, 두 개 정도까지 틀리는 것 정도로 중등시험 기출이 나오면, 아니 고등시험 기출이 나오면 꽤 됐고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이들이 실제 시험 때 한 3, 4주, 5주를 그 부분만을 연습하면서 복습을 해서 시험을, 실력을 극대화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험, 현행 시험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두 개 정도 틀리는 거는 사실상 그때 가서 시험 준비를 하면 거의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소 때 선행을 할 때 기출문제를 한 두 개 정도까지 풀고 넘어가는 걸 이제 목표로 많이 하는데 그런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서 다양한 테스트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오답이랑 복습은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되게 지루한 과정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이 문제집 풀면 또 다른 문제집도 풀어보고 싶고 또 표지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 풀어보고 싶고 하는데 뭐 모든 연구가 그렇고 저희가 시켜본 것도 그렇고 사실상 그냥 센을 진짜 막말로 센을 10번을 풀고 들어가면 그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나면 사실 실력 정석에 있는 문제도 풀릴 거예요. 그렇게 10번을 풀 정도의 시간과 열정과 지겨워서 못하는 것뿐이지.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센을 복습 테스트를 만들어서 3번에서 5번 이상 풀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시험을 보고 추가적으로 심한 문제를 보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학습관리 카드가 있고 이런 문자랑 카톡 발송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와서 이제 2시간 수업을 하면 수업 시간에는 이제 개념 설명도 하고 숙제 검사를 하고 거의 오답도 시키고 본인이 문제를 풀게끔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스트실에 가면 그 시간 맞춰서 본인의 지금 진도 나가는 거에 대한 테스트나 아까 말씀드렸던 기출문제에 대한 테스트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오답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본인이 선생님이 주어진 과제를 한다던가 이런 테스트식 과정을 거치고 집에 가서는 이제 숙제를 좀 많이 내는 편인데 집에 가서는 최소한 하루에 2시간 이상의 수학 공부를 본인 스스로 문제를 풀게끔 하려고 숙제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이제 오면은 초기화 시간서부터 그날 뭐 배웠는지 숙제는 무엇인지, 그날 테스트 본 건 결과가 몇 개인지 이렇게 해서 이제 매번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날 왔을 때 예전에 제가 쓴 건데 엉망이긴 하네요. 그날 그날 수업 뭐 한 건지 여기에 이제 숙제는 무엇인지, 그날 테스트 본 건 뭐 하는 건지, 그 다음 숙제 평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날 기록해서 사인을 받고 가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잠깐 뒤로 가면요. 한 달에 한 번씩 아까 보내드렸던 모든 그 현황들을, 학습 현황, 수업 내용부터를 다 모아서 여기를 보여드린 다음에 이 달의 학습 계획이 무엇이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건 잘했고, 어떤 거는 못한다는 얘기를 써드리고, 다음 달에 어떻게 되는 건지를 요걸 작성하면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작성하면서 이 달에 아이들이 결국은 지각을 많이 했네. 원래 나가려는 목표가 있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또 머리에 상기시키면서 물론 수업 시간에 오면 아이들이랑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요새 숙제를 안 하고 있으면 혼을 낸다던가 원이랑 상담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선생님들이 리뷰하면서 학생의 다음 달 계획을 좀 세워보는 것들을 갖고 있고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수업은 이건 제 마스크 없이 수업하고 있을 때죠. 이 아이들이 지금 대학교 3학년 아이들인데 얘네들이 중3 때니까 참 오래된 얘기인 것 같아요. 수업은 이렇게 앉아서 하고 요 앞에 나와 있는 학생한테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이제 사진이고요. 여기 아이들은 각자 자기 있는 문제집을 노트에다 이제 풀고 있죠. 이런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수업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테스트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좌석 번호가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 지정되어 있는 거를 15분마다 뒤에서 조교가 나와서 그 학생이 뭘 하고 있는지, 뭐 자고 있으면 당연히 깨우고요. 핸드폰은 당연히 처음에 다 제출을 시키니까 그 아이가 졸고 있는지, 시험을 뭘 보고 있는지, 아니면 도망갔는지, 화장실 갈 때 또 허락을 받고 가야 되고, 중간에 뭐 어딜 나갈 때는 저희는 외출증의 사인을 담임선생님 아니면 원장, 부원장한테 받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서 중간에 아이들이 새지 않도록 이제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시험 시간 당연히 뒤에 조교가
재고 있어서 그 시간 안에 하고 그날 이제 오답 검사 같은 거를 매일 하죠. 그래서 그리고 테스트실에는 이제 첨삭 선생님이 뒤에 있어서 그날 시험 문거에 대한 오답은 첨삭 선생님이 물어보면 알려주고 그걸 다시 오답을 할 수 있고요. 그게 만약 그날 해결이 잘 안 되면 다시 수업 시간에 돌아가서 담임 선생님한테 알려달라 그러면 담임 선생님 좀 알려주고서 다시 오답을 시키고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스트 장면은 이거고요. 이것도 이제 코로나 이전의 장면이죠.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앉아있을 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방역 지침 때문에 이제 다 떨어져서 앉히고 있다는 거. 저희가 테스트실이 큰 테스트실이 2개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리 없이 한다는 거고 예전에 제가 이제 테스트실에서 애들 노트 검사하는 장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고3에 모의고사를 보지 않는 한 모든 학생들은 이제 노트를 저희 메이저 노트를 주고 한쪽 면에만 문제를 풀리고 채점하고 오답시키는 노트를 풀이는데 뭐 본인이 쓰고 싶은 노트를 가져서 써도 돼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저희 노트 쓰는 규칙에 따라 시키는데 결국은 책에 풀면 다시 풀기 어렵죠. 그래서 책에는 저희가 문제를 결코 풀지 못하게 하고 책에는 표시만 하게 돼요. 틀린 표시, 몰랐던 문제 표시, 이건 다시 검산이 필요하거나 어려웠던 문제 표시를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아예 재복습을 해서 처음부터 다시 풀 때도 있지만 그 오답이나 어려웠던 것만 다시 풀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책에 풀지 않고 노트에다 풀게 하고 노트는 본인이 채점을 다 하고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 옆에 오답이 돼 있고 오답에 대한 채점까지 완료되어 있는 걸 체크해서 선생님들이 보통 사인을 해서 숙제 검사를 하고 오답 검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트 지도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예전에 이제 썼던 거라서 이렇게 한쪽만 요새는 이제 쓰는 걸로 바꿔가지고 쓰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도형 같은 경우는 중등은 다 그리도록 만들고 있고요. 도형을 그리도록 하는 거는 중등의 도형을 그리도록 하는 거는 고등학교의 도형은 도형이 안 나오고 말로써 나오는 걸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연습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전 제일 중요하시게 여기는 게 지우개 쓰기 하는 거. 지우개 쓰는 게 싫어하는 게 있는데 지우개 안 쓰는 습관이 있는 애들이 계산 실수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찍찍 건너면 자기가 뭘 썼는지도 모르고 지우개 쓰기 하고 그 다음에 사풀의 연필 사용해서 아래로 이제 쓰도록 지도를 하면 이게 논술형 답안지, 서술형 답안지 연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 이제 보평중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에 서술형만 시험을 보는데 노트 쓰기를 한 1년 하는 학생이 가서 시험을 봤을 때 아마 점수가 전 안 깎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트를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트 지도한 걸 가지고 컨테스트를 열어서 이제 아이들 동기부여를 하기도 하고요. 네.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아이가 선행을 어디 나가야 되는지, 뭐 현행은 어디까지 하고 그다음 뭘 해야 되는지를 하려면 객관적인 검증이 돼야 되죠. 그 객관적인 검증에 테스트 체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이제 입학할 때 이제 보는 진단 평가서부터 중간에 센 복습을 어느 정도 되는지 성취가 되는지 하는 메이저 테스트, 중간에 이제 아이들의 내신 시험 볼 때 전체 학년을 묶어서 등수를 내서 시험 보는 중간 테스트도 단답형도 있고 중간식이랑 섞은 것도 있고 뭐 서술형도 있고 서술형이 없는 학교 애들은 서술형을 보지 않게 하지만 일단 서술형 시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워크북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내신 준비 교재에 각 학교 기출문제를 넣어서 거기에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들고 있는 것도 있어서 이제 기출문제를 꾸준히 많이 풀려서 점수가 줄어드는 걸 보는데 여기 나오는 점수가 거의 일정하게 학교 시험에서 점수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평소 때 보는데 3개 틀린다. 근데 학교 시험 가서 만점 받는 경우는 없어요. 기출문제를 평소 때 푸는데 만점을 받는다. 가서 틀리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출문제가 여기서 연습하는 게 점수가 잘 나와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계속 이제 저희가 이런 시험들을 계속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메이저 테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 베이스, 센 B단계, C단계, A단계 그 있는 문제 숫자도 안 보고 계속 그대로 내서 그 나라 애들이 센을 풀었을 때 아니면 나중에 복습을 하더라도 이 메이저 테스트를 통해서 90점이 넘을 때까지 시험을 보고 만약에 이게 60점이 안 되면 우리는 그 단어는 네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봐서 다시 이제 풀려서 복습을 시켜서 90점을 넘게 하는 이게 굉장히 애들이 지겨울 것 같지만 본인들도 거기가 안 돼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복습을 할 때 좀 잘 풀리고 가서 시험을 잘 보게 되면 아, 나 이 단원을 다시 내가 해서 넘었구나 이런 성취감이 있고 앞으로도 내가 이 테스트를 넘어야지만 이 단원이 됐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머님들이 이제 복습을 하는 거 애들이 싫어한다고 생각하지만 생각으로 복습을 하면 또 좋아하는 이유가 복습을 하면 좀 잘 풀려요. 한번 풀었던 거라서. 그렇게 되면 되게 자신감도 쌓이기 때문에 복습을 하는 거를 아까워하지 마시고 많이 시킬 수 있을 때 시키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각 학년별로 시험 때 한 주마다 하는데 기말이나 아니면 중간에 이제 시험 범위를 맞춰서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내서 학원 전체가 시험 봐서 이제 전체 등수로 시상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학원 전체에서 학년들 중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좀 약간 경쟁심을 느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맞춰서 시험 보는 기출보다 이게 좀 더 약간 분위기가 엄숙하니까 좀 더 집중해서 시험 보는 연습하기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주간 테스트를 본다는 거. 그 다음에 내신 대비는 뭐 말씀드렸지만 저희 내신 대비 교재가 있어요. 안에 이제 난이도별로 기초 응용 심화가 있고 이 크리티컬 포인트는 저희가 한 4개월, 5개월에 걸쳐서 그 단원에서 가장 유명하고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학원에 시험 대비하는데 늦게 학원에 들어와서 이 시험 대비만 하면 그 학교 부교재랑 이 크리티컬 포인트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만 반복적으로 알아도 그 단원에서 꼭 알아야 되는 모든 내용을 한 번씩 다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크리티컬 포인트는 여러 번 반복해서 풀린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기출 모의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분당 지역이 기본이고 추가적으로 풀릴 땐 강남 지역, 물론 서초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보통은 요 기출 한 3개년에서 5개년 정도를 아이들이 이제 풀어오는 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얼마큼 할지 정한다는 거고 개인별 오답은 저희가 워크북 같은 걸 풀고 나서 본인이 틀렸던 오답을 번호만 다 작성해서 내면 그 문제만 다시 모아서 개인별 오답 맞춤형 오답 교재를 줘요. 그럼 그 오답 모음을 또 본인이 한 2번 정도를 다시 풀고 가서 본인이 시험 공부하면서 틀렸던 걸 다시 풀고 갈 수 있도록 기출 문제까지 그렇게 해서 내신 준비를 시키고 마지막엔 당연히 학교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 이게 손효준 같은 경우는 학교 프린트가 이번엔 쉬웠는데 시험이 어렵지만 예전에는 프린트가 어렵고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열심히 시킨다는 거고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이런 걸 다 풀고 남는 아이들은 이제 심화교재, A급, 뭐 하이레벨, 개념, 뭐 탑, 뭐 수학의 심 많죠. 이제 그런 것들을 풀릴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좀 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건 이제 모의평가예요. 그러니까 시험 때 이번에도 했었지만 각 학년별로 저희가 이제 보통은 아이들이 안 봤던 강남에나 어떤 학교에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똑같은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일제고사식으로 중2, 중3, 고2를 앉아서 이제 시험을 시간 내에 보게 하고 OMR 카드 적어서 내게 하고 해설 강의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을 보는 게 특히나 중2, 중3에 시험 경험이 부족한 애들, 특히 중2 첫 시험 보기 전에 OMR 써서 이걸 해보면 이름 안 써서 내는 아이, 그다음 시간 내에 시간이 됐다 그래도 계속 풀고 있어서 답지를 안 쓰는 아이, 이제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교정할 수 있고 시간 내에 압박하에 시험이 쉽던지 어렵던지 이제 보는 경험을 하면 본인이 시험 보는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매번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이런 특강들은 이번에 다 한 거예요. 이번에 제가 기말고사 특강도 제가 했고 시범문제 특강도 제가 했고 이 고난도 특강도 제가 요거는 하고 요거는 작년 누가 했지? 다른 분들도 하셨고 여기는 김우석 선생님이 하셨나? 그래서 이제 이런 특강들을 하는 기하 특강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민호 선생님이 하셨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학원에 애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시험을 못 보내고 이건 해야겠다 싶으면 밤이든 주말이든 까서 어쨌든 특강을 하고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자기주도 수학이냐 강의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는 거죠. 저희가 이 아이가 시험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스스로 풀리게 하든 저희가 특강을 하든 어쨌든 밀어넣던 아니면 같이 공부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을 잘 보게 하게끔 노력하려는 그게 아마 본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건 해당 학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고1 시험이랑 예비 중2 첫 시험이 애들이 굉장히 힘들고 낯설어하고 어떻게 보면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책자로 도전백이라고 해서 예비 고1과 예비 중2의 전년도 이제 관연도 분당이나 강남 시험 문제를 가지고 시험지를 그러니까 책자를 만들어서 보통은 11월부터 그 다음 연도 4월 시험 보기 전까지 이 착실하게 고1 같은 경우는 시험 보는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처음에 많이 들릴 텐데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고1 같은 경우는 적응이 안 되고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복습을 하고 다시 재시험을 보고 그래서 이런 효과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중2 같은 경우도 나는 선행을 하고 있어. 난 고1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셀을 3번 풀었어. 복습이 하기 싫어 하는 아이들도 자기가 관련 학교 시험이 50점, 60점이 나오면 이러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당황을 하죠. 그럴 때 이제 저희는 같이 또 상담을 하죠. 이게 당연히 처음에는 네가 센 보고 실력조사 한번 본 건 당연히 많이 틀릴 수밖에 없다. 수학 실력을 더 많이 복습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시험 보는 연습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복습을 하고 풀면 나아진다라고 해서 그거를 다시 보고 해서 그게 80점, 90점 나아졌을 때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 가서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이 정도까지 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 점수가 나와야 되는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거. 중2 같은 경우도 그래서 본인이 얼마큼 했는지를 검증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가서 기출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 두 학년은 굉장히 시험을 학년이 올라가서 보는 첫 시험이기 때문에 준비시키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4개월에 걸쳐서 선생님들이 만들었던 크리티컬 포인트, 알아야 될 걸 다 넣은 게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작년에 이제 중간고사가 없었고 중학교가 올해도 이제 중학교가 중간고사 없는 학교가 수행평가를 내서 이제 그걸 내신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한두 문제 정도 내는 거를 교과서에 보통 탐구 문제에서 내기 때문에 그 탐구 문제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급하게 여기서 내겠다라고 알려주면 그 문제를 저희가 공부도 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 형식으로 해서 담임 선생님들이 첨삭을 해서 수행평가 대비도 할 수 있게끔 수행평가 대비 모의고사를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중1이 시험이 없으니까 월간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얼마큼 중1 중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다른 선행을 하고 있지만 중1 과정은 까먹지 않았는지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중1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학원에서 치러서 내가 중1 부분을 얼마나 까먹었던지 아니면 얼마만큼 성취가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계속 본인이 스스로 알게 함으로써 뭐 만약 안 되어 있으면 다시 복습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죠. 그런 걸 갖기 위해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평소 때 이제 레이저 노트에 쓰는 오답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스스로 그날 오답을 다 해서 세모를 다시 채점을 한 걸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확인을 하는데 요거는 저희 테스트 본 거는 오답을 여기다 시켜서 채점까지 시켜가지고 매주 토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에 저희가 다 스캔해서 학부모님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을 얼만큼 본인이 철저하게 하는지 이제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순회나 내정 대상으로 이제 그 학교들의 기출문제를 바로 낼 수는 없어서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 유사문제를 해서 파이널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순회 내정 샛별을 배포를 했어요. 잘 받아주는 학생도 있고 뭐 안 받는 학생도 있지만 또 저희가 가장 보람 있는 건 애들이 가서 들었는데 또 가서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더라. 예전 같은 경우는 문제 풀어보고 답지 올라왔는데 답지가 틀린 것 같다고 전화가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러이러해서 답이 이렇다 설명해 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또 그 학교 시험 문제를 미리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저희가 나가서 나눠주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것도 코로나 전에 이제 아이스크림 들고 와서 시험지 수고하러 가서 그날 시험 문제 듣고 아이들 어떻게 봤는지 이제 들어보고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달래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처음 이제 나갔어요. 순회 내정 샛별 나갔는데 아이스크림 당연히 못 주고 이제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젤리 같은 걸 가서 집에 가서 먹으라고 이제 하나씩 주면서 시험지 수고를 했는데 내정이 시험이 아까 쉬웠다 그랬잖아요. 내정은 분위기가 되게 편안했고요. 순회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잘 봤다는 아이도 있고 뭐 너무 억울해서 또 울면 달래주고 또 다음에 잘 보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시험 문제도 보고 어머님들이랑 통화를 하면서 이제 같이 어떻게 보면 시험 보는 거를 같이 동고동락해서 겪어가면서 아이들도 성장하고 저희도 이제 그 시험을 어떻게 시켜야 되겠다는 각오도 하고 그래서 그런 되게 좋은 시간들을 계속 그동안 가져왔는데 다시 시작을 했다. 이제 이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저희 하고 있는 건데 코로나 때 못하는 거라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방학특강 말씀드릴게요. 저희 학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방학특강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주 5일 빡세게. 예전엔 9 to 10 했는데 요새는 9 to 6죠. 아침 9시에 오면 6시까지 이제 학원에서 자리를 주고 공부를 하는데 일단은 그 중간에 이제 수업 듣기도 하고요. 테스트도 보고. 뭐 다른 학원 스케줄이 있으면 저희가 어머님들한테 학원 받아서 보내주기도 하고 여기를 이제 베이스 캠프 삼아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일단 수학 숙제 우선. 수학 숙제 끝나면 다른 공부도 할 수 있게 하는데 이 효과가 굉장히 커요. 되게 힘들지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공부량은 되게 많고 뭐 가서 주말에 쉬지 못하고 물론 다른 학원을 돌겠지만 주말에는 그래서 숙제를 좀 주중에 열심히 하는 애들 내진 않지만 매일 와서 한다는 게 4주 짧으면 아니면 겨울방학이 2달이지만 이게 굉장히 힘들지만 본인이 집중적으로 진도를 나가려면 진도를 나갈 수 있고 심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 학기 중에 뭐 수행평가니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못했던 선행 진도라던가 선행의 심화라던가 기출 보는 것도 많이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되게 힘들게 한 달을 보내고 나면 굉장히 자신감이 쌓여요. 그러니까 나 방학 때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왜 시험을 잘 봐야지라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달려들어서 만약 서로 못 보더라도 굉장히 억울해하고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주 5일 동안 신청해서 저희도 고생이고 학생들도 고생인데 같이 방학을 고생하게 보내면서 그러면 나가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니면 먼 미래 고등학교까지 준비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주 5일 방학특강을 꼭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방학 동안에 주 5일 하는 거는 이러한 로드맵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저희 방학 전에 학생들이랑 아니면 학부모님들이랑 상의해서 이제 뭘 할지, 뭐 선행은 뭐라고 심화는 뭘 할지를 정해놓고 성취도죠. 매주 이제 성취한 것들을 보내드리면 되는데, 요거는 저학년들한테 효과가 좋아요. 저학년들은
이렇게 문서화돼서 이제 합의를 보면 꼭 지켜야 되는 줄 알고 본인이 여기까지 못했으면 굉장히 안대를 내고 더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로드맵 이걸 가지고 이제 방학의 진도나 아이가 공부하는 거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여름방학 때는 저희가 강의식 특강은 이렇게 개설이 돼요. 하나하나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도형 특강은 이제 저희 강민정 부원장이 하는데 이 도형 특강은 이런 거예요. 강민정 부원장이 이제 요새 고2, 고3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고2, 고3의 수원이랑 도형의 방정식 고등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중등 도형을 알면 굉장히 쉽게 풀릴 걸 애들이 다 까먹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개설한 강의예요. 그러니까 중등 과정 중에서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수학 도형의 방정식을 하는데 거나 아니면 수원을 하는데 꼭 필요한 중2의 뭐 닮음 아니면 중3의 뭐 피타고라스, 닮음, 기타 등등 원의 방정식 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걸 모아서 그 간단하게 목요일날 2시간 뭐 본인 얘기로는 뭐 점심시간을 넘어서 하든가 뭐 좀 더 하게 되면 뭐 미리 좀 하겠다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내용들을 알려주려고 하는 특강이니까 만약에 본인이 도형이 되게 약하고 알아야 되겠다 하면 이 특강을 들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는 이제 저희 본인 선생님들이 자기 강의 설명하는 동영상도 밴드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도 되고요. 김우석 선생님이 하시는 이제 단기 특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수상화를 다 보는 거고 하나는 수원스트를 다 보는 거죠. 이거는 뭐 심화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 수상화를 다 보고 하나 수원스트를 다 보는 거를 그러니까 전체적인 리뷰라는 거예요. 조망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등상하가 개념이 이런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문제는 좀 쉬운 문제, 센 A단계 기본적인 문제를 개념이 있으면 이렇게 조정되고 개념이 있으면 이렇게 적용돼서 이런 진도를 나가서 고등상하가 다 끝까지 간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본인이 거기 부분을 좀 헐겁게 지나갔던 애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선행을 나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조망해 볼 수 있는 강의를 여기 고등상하 수원스트를 통해서 열었으니까 이것도 관심 있으시면 이게 강남 지역에서 이 선생님이 강의를 해가지고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수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여기 이제 수상 기출 문제는 박미희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기출 문제가 되게 어렵거든요, 고등수학. 그래서 그거를 학기 중에 풀고 오답을 해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실제 그 방학 때 시간이 났을 때 이 수상에 나오는 기출 문제를 미리 풀고 가자는 거예요. 미리 풀고 거길 많이 틀리면 오답도 해보고 그러면서 수상화의 1학기 때는 기출문제가 어떤 게 나오는지를 느끼면서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동기부여도 되고 실제 좀 어려운 문제를 알려줘가지고 실제적으로 학교 시험 갔을 때 도움되는 강의를 준비를 박민기 선생님께서 하셨으니까 들으시면 좋고 그런 똑같은 강의 컨셉으로 이제 이거는 수하죠. 수하는 오영희 선생님이 그러니까 고등수학의 그 2학기 부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부분에 기출문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얼마나 성적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다시 풀어주고 오답을 보고 제시형을 보고 중요한 문제들을 다시 익히고 복습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여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수원 기본 특강은 제가 수원을 처음 하는 아이 아니면 수원을 너무 문제 안 풀고 개념만 설렁설렁 들었던 아이들을 위해서 처음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처럼 제가 기본 정석이랑 센을 다 풀기는 좀 빡셀 수 있으니까 정석을 다 풀면 다른 공부도 하니까 그래서 메이저 테스트 저희 메이저 테스트가 센 B단계로 되어 있는 것들을 숙제로 내서 그거를 다 오답 풀어주고 개념 설명하고 하는 수원 기본 특강을 제가 열 예정이니까 뭐 관심 있으시면 학원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원생이 아니더라도 특강만 신청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특강은 따로 신청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방학특강에서 이제 9to6이죠. 그러니까 신청자 중 선발해서 아예 책상 하나를 저희 아카데미 큰 책상을 부여를 해주고 본인이 아침 9시에서 6시까지 와서 중간에 수업이 있으면 이동했다가 오지만 본인이 수학 공부하고 테스트 보고 그 자리에서 방학 동안에 좀 빡세게 5일 동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각오를 가지고 신청을 하면 첫 주는 되게 힘들고 주말 가면 좀 잊고 오지만 또 2주 하고 그렇게 해서 4주를 버티면 그 다음 학기에 수학을 진도나 본인이 내신을 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이제 일요계획서를 이렇게 본인이 작성하고 얼마큼 성취가 됐는지를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건 제 사인인데 이제 지금은 저희 김재주 총괄팀장이 직접 체크를 해주시니까 그거를 방학 때 진짜 수학을 좀 빡세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주 5일 특강을 신청하시고 9to6까지 하면 저희 학원이랑 같이 4주 동안 같이 고생하면서 수학을 많은 투자를 해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의 이제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저희 이런 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걸 알리는 채널이 유튜브도 있고요. 유튜브에 가서 메이저 수학학원 치면 제 얼굴이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밴드도 있어요. 밴드 가입은 아마 재원생분들 다 되실 텐데 여기는 이런
모의평가든 저희 학원에 이제 소식 같은 것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가입해 주시거나, 뭐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초대장 보내드리니까, 많이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학원 블로그도 있어요. 여기 가면 입시 정보도 있고, 이번에 뭐, 기출문제 제 분석 영상 올린 거라든가, 아니면 제가 자기소개서 쓰는 법이라든가, 뭐 대입 시험 같은 거 준비하는 것들을 다 올리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밴드. 그 다음에 뭐 인스타랑 페이스북도 저희가 채널이 개설되어 있으니까 팔로우를 해주시면 저희 학원 소식을 받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사실은 이제 앞부분 주요한 것만 얘기 안 하고 학원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정말 오랜만에 처음부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드린 이유는 도대체 그러니까 이 학원이 자기주도 수학이라는데 무엇을 생각해서 무슨 철학을 갖고 아이를 공부시키느냐 이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본질은 지난 저희가 10여 년 동안 이 학원을 키워오면서 학원을 더 정교화시키면서 이런 그런 뭐 프로세스라든가 제도가 생긴 게 다 본질적인 게 그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시켜서 공부를 더 시켜서 시험을 잘 보게 할까. 그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믿고 맡겨주신 저희 재원생 학부모님들 감사드리고 와서 방학 때도 열심히 해서 그 2학기 때 아니면 나중에 먼 미래에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